자, 다음 함수. 여기 우리 예전 문제긴 한데, 이 문제를 왜 넣었냐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기억나? 최고차항 정리? 최고차항 정리하고, 한번 다시 복습하고 가야지. 어렵진 않으니까. 무슨 차항? 최저차항 정리. 최고차항 정리와 최저차항 정리야.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다항식에서만 하는 거죠. x가 누굴 향해서 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얘가 무한을 향해서 갈 때를 찾는 거야. 오케이? 무한을 향해서 갈 때 x의 lmn이지? m제곱 fx 이렇게 생겼다. 그럼 뒤에는 얘는 더 붙어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여기가 a가 됐어.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다? a의 x의 m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항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지? 이해가? 두 번째는 x가 누굴 향해서 갈 때야? 0을 향해서 갈 때. 뭐를 향해서 갈 때? 0을 향해서 갈 때. 이때 x n제곱. 이때는 뒤에 뭔가 붙으면 안 돼. x 인수가 n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때 요거 b가 되면 얘는 최저차항을 정리할 수 있다고. 뒤에는 앞에는 모르겠으나 뒤에는 bx n제곱으로 이렇게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최고차를 정리한다. 여기는 최저차를 정리한다. 그러게? 별개하시오. 야, 진짜 금방 여름이 오네. 신기하다. 자, 이제 겨울옷 집어넣어야지. 이제 패딩 넣어도 되지? 날씨가 얼마 전에도 추웠잖아.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어? 지금 입고 계신 거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몸속 안에 지방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저요? 너 아니야. 자.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봐. 얘가 누굴 향해 가? 무한. 얘는 무한이고 얘는 0이지. 일단 얘 보고 정리할 수 있죠. 앞에 두 개 보고 fx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야. 최고차항은 얼마야? x m제곱 이렇게 생겼고 뒤에 있는 항은 bx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바로 얻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때 그러면 요 차수가 요 차수보다 뭐야?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여기가 2차, 2차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야. 넘지는 못해 어쨌든. 그러면 그 도함수를 보면 도함수 어떻게 만들어지니? m에 x에 n-1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는 bn에 x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지? 근데 여기 봐. 뭐야? 최고차항이 이렇게 생겨야 되지. a를 곱하면. 따라서 요게 얼마라는 거야? a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다. 이해됐죠? 이해돼? 안 돼? 최저차항은 9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냐? 얘가 9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m과 a가 뭐하고? 같고 b에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 a, b는 여기서 자연수, mn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얘가 자연수. 얘하고 얘는 무슨 수? 자연수 이렇게 했다고. 자연수. 자, 이제 보기에 있는 거 골라라 이런 거니까 고르면 되지 뭐. 기억번. 기억번은 그냥 맞는 거. 그래서 요거 갖고 최고차항, 최저차항 정리 한번 정리하자고. 니은번은 어떻게 유도한 거냐면 여기 봐봐. a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m. 그리고 b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9라는 사실 알지? 근데 m이라고 하는 게 n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니은 보기는 a, b로 표현하는 얘기야. 따라서 요 m 자리에 얘를 누구로 바꿔?
a로 바꾸라는 얘기고 n 자리에 n을 b분의 9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면 a, b는 자연수니까 곱해서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냥 맞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fx가 3차면 3차라고 하는 건 얘가 m이 3을 준 거지. m이 3을 줬으니까 a도 3이 되지. 그래서 m하고 a 곱하래. 그럼 9잖아. 얘는 원래 9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해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응, 이렇게 연습해 보라고. 다음. 자, 요거는 164번. 대충 의미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내용이 도대체 뭘 반영하는지 알아. 최고 차항계수의 1인 4차 함수야. 그러니까 fx가 주어지기를 x의 4제곱 이렇게 출발됐어. 됐지? 근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는 누굴 쓰래? 마일에서 1 사이는 요 4차 함수를 쓰래.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4차 함수 얘 일부를 갖다 쓰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쓰래. 이렇게 써. 요 곡선만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리고 해석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얼마마다 같은 그래프야? 얼마마다? 2마다 같고야. 2마다 같은 그래프. 여기가 마일하고 1인데 무슨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거지. 내가 마일에서 1 사이를 요런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얼마마다? 2마다 같은 거는 1에서 3 사이가 얘가 그려지고 3에서 5 사이는 얘가 그려지고 이렇게 그리란 얘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안 어렵죠? 여기까지 그리죠? 기억본 볼게. 그런데 마일하고 1의 일단 함수값이 같아. 따라서 이 높이가 같은. 그럼 이게 무슨 속이 되니? 연속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요 앞서서 마일하고 1이 같다는 조건이 뭔지는 알아야죠. 이게 바로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건이야? 연속 조건. 니네 더프나 브릿지나 또는 교육청에 맨날 나왔던 게 이거야. 이게 연속 조건이야. 근데 얘까지 붙었네? 그럼 뭐야? 얘가 여기에 미분계수와 이 미분계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붙었으니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붙어서 여기에 미분계수와 미분계가 같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계속 붙는 거니까 전 구간에서 미분이 뭐해져?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무슨 조건이야? 요 조건이 미분이 뭐해지나? 미분 가능 조건이죠. 근데 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속과 미분 가능이 같아야 돼. 왜냐면 이게 미분계수만 그냥 같은 것일 수 있잖아. 저 두 번째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 예이요? 아니다 이 자식아. 만약에 함수값이 같다가 없잖아. 그럼 미분계수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에 가서 이렇게 여기에서 만약에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올라가지. 위에 가서 여기가 이렇게 미분계수가 같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다 다시 거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미분계수 이렇게 같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맞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버리면. 따라서 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미분 가능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기억번은 그림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제 니은번이 어려운데 요거 갖고 선생님 연습시킬 게 있어. 실수 전체도 미분 가능하면 바로 위의 조건을 만족해주면 이 뜻이야. 그럼 봐봐. 4차 함수는 모양이 총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지. 7개가 있잖아. 7개를 다 그리는 훈련이 필요해. 이렇게 7개가 딱 있지. 그런데 봐봐. 지금 저 뜻은 뭐냐면 마일하고 1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를 내가 잡았어. 그러면 함수값이 똑같을 수는 있어. 근데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다르지. 이해가 안 가. 따라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 되지. 얘도 탈락이 돼. 만약에 이런 거 잡아도 마찬가지야.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런데 미분계수가 요거고 얘는 미분계수가 0이지. 따라서 요런 케이스도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요런 것 중에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런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함수값이 같은 거, 이런 거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이때 미분계수가 하나는 증가하고 함수가 달라지잖아. 같아지는 거 해야지. 같아지는 거 잡으면 이런 걸 잡아야지. 여기가 음수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적당히 움직여서 음수인데 두 개가 뭐 해줄 수 있어? 같아줄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거나, 요렇게 잡았는데 또 누구하고 같아지거나, 요렇게 같아지는 것도 잡는 거지. 또 이거 말고 대칭 구조로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함수값 같은 거 이걸 잡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마일에서 잡으면 뭐야? 여기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 0으로 같잖아. 따라서 이걸 연결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서 미분 가능한 그림이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높이도 같아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같아야 되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옵션을 따지면 총 몇 가지 옵션이 생긴다는 얘기야. 몇 가지, 저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이런 주장이라고. 원래 알았지? 이해가? 답만 우선 찾으면 우리 기니디가 안 나오니까 요게 0보다 작느냐 질문에 발레가 있거든. 요런 거 잡아버리면 지금 내가 여기를 마일을 잡고 여기를 만약에 1로 잡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계속 연결하니까 미분 가능해져, 안 가능해져? 미분 가능해지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1에서 미분계수하고 여기 딱 대칭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따라 0. 0에서 미분계수와 1에서 미분계수를 곱하면 얼마가 되니? 0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니은은 항상 0보다 작대. 보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연습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야. 질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할 건 따로야. 저거를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혹시 찾아낼 수 있는가를 봐야 돼. 알았지? 쌤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이해 안 돼? 안 돼? 아이씨. gx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가 같은 함수를 이렇게 잘라줘야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계속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전구간 미분 가능해진단 말이야. 기억에서 그렇게 했잖아.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찾아서 식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 잘랐어. 미분계수가 같아. 다시 접선의 길을 갖고 함수값 높이도 같으니까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 미분 가능해질 거 아니야. 그게 기억에서 얘기한 거잖아. 그런 게 정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자. 그럼 여기가 하나가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딸의 마일. 그럼 여기가 얼마 돼야 된다는 얘기야? 1.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주장이 돼. 중간에 미분계수가 0인 건 무조건 있어야 돼. 중간에 거쳐서 이렇게. 왜냐면 감수하고 만나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에이,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오케이. 뭐? 그럼 여기 근이 하나 또 뭐 있어? 알파가 있고 여기 무슨 타가 있어? 베타가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 말 이해가 안 가? 가지? 최고 차원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fx 식을 한번 세워보자. 식 추론할 수 있지. 이거 쉽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저 높이를 모르니까 상수 c가 되는 것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함수값이 똑같게 나온 거잖아. 이제 1에서 미분계수를 하려고 그랬어. 따라해 인수미분법. 따라해 인수미분법. 요건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지. 평행이동시켜도 없어지는 거야.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거 빼고 나머지다 1을 다 때리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얼마 돼? 2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1 마이너스 베타가 1에서 미분계수야. 쌤 말 이해돼 안 돼 마? 이거지? 자 이제 마일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해보자. 마일에서 해보면 요 인수 빼고 넣는 거니까 얘가 얼마 돼? 마이가 되고 얘가 마일을 하니까 마일 마이너스 알파에 마일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 두 개가 뭐가 돼? 두 개 같다고.
그러면 두 개 같다라는 식을 보면 이거 좀 더 이쁘게 정리하면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제 말 이해가지?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2로 나누면 1 빼기 알파에 1 빼기 베타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알파. 그런데 요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면 1 플러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 1 플러스 베타라고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 인정? 아이씨. 두 개 같다라고 놓고 2를 나눴어.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마일, 마알파, 마일, 마베타인데 마일 빼면 1풀 알파, 1풀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왼쪽으로 넘겨서 이 식이 나온 거야. 이해가 안 가, 이거? 채민아, 이해가 안 가? 안 가는 얼굴인데 뭐에 또 꽂혔어? 말 시키지 마? 지금 생각 중인데 자꾸 말 시켜서 헷갈려? 이거 넘겨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좀 생각 좀 해, 이런 거. 여기 보면, 딴 데 보지 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베타.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디가 지워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워져.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와? 알파 베타는 얼마 나와? 여기 마 1이 나온다고. 알파 베타 두 개의 곱이 마 1 이렇게 나온다는 주장이야. 역수관계가 나온다고. 역수관계. 음수가 붙은 역수관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안 가. 그럼 봐라. 지금 얘 주장은 0에서 미분계수하고 1에서 미분계수 똥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었잖아. 그래서 1에서 미분계수는 얘가 어차피 1에서 미분계수니까 뭐에서 미분계수 한번 구하면 돼? 0에서 미분계수 한번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0에서 이해 가잖아. 0에서 미분계수. 왜 그래? 그럼 0에서 미분계수 알파 베타가 요 케이스는 알파 베타가 마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미분계수가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이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잘못했지. 마일이 왜냐면 이게 지금 3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관계 가질 수 있잖아. 여기 사이에 있으면서. 네. 이해 안 가냐고. 가냐고 안 가냐고. 가지? 여기 봐. 자, 그럼 0에서 미분계수를 좀 구하고 싶을 때 이걸 곱미분하면 바보지. 어차피 C는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두 개로 묶고 X제곱 마일 그 다음에 X제곱에 알파 풀 베타. 여기 봐. 알파 베타가 나오지. 알파 베타가 뭐라고 했어? 마 1 이렇게 배운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역수관계로 얘도 표현이 가능해. 일단은. 자, 그런데 어쨌든 0에서 미분계수 한번 구해 볼 거야. 그리고 여기 1에서 미분계수는 정리하면 여기서 미분계수 이때 이제 곱미분 한번 해봐. 곱미분 해도 되는데 좋은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봐. 여기 X 어디 갔니? 여기 있지. 여기 마일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 X제곱을 이렇게 이거를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 X제곱을 통으로 이렇게 곱한 걸 미분할 거야. X제곱에 X제곱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여기 있는 걸 통으로 전체로 이렇게 하고 마이라고 얘 곱하고 그러니까 여기 X제곱 통으로 곱하고 마일에 통으로 곱하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X제곱 인수 있지? 뭐 배웠어? X제곱 인수 뭐 배웠어? X 하나 가지고 넣으면 이게 싹 0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내 말 이해가? 따라서 0에서 미분계수 가서 잘 들어. 제곱에 인수 있는 건 없는 거하고 똑같아 이제부터. 알았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누구만 남아? 마일 하나만 남지. 마일을 여기다 다 곱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0에서 미분계수를 딱 구한다라고 하면 1창을 보는 거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마x제곱 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알파 풀 베타가 나와. 이해가 안 가. 이해됐어? 빨리 하는 법이야. 이게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복잡한 계수 0에서 미분계수 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서 1창 찾는 거야. 이거 1창을 못 만들어. 이렇게 1창은 이렇게 해서 얘만 만드는 거야. 1창만 이렇게 찾으면 돼. 그 다음 1에서 미분계수를 보면 이거 봐봐. 얘는 2에 딴 데 보면 안 된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알파 베타인데 얘가 마 1이 돼버려. 맞지? 얘가 없어지죠. 맞잖아? 그럼 얘 두 개를 곱하래. 따라서 마이너스 2에 알파 풀 베타에 무슨 곱 나와? 이렇게 나와. 따라서 얘는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도 돼. 얘가 뭐이면? 알파 풀 베타가 뭐이면? 0이면. 알파 풀 베타가 0이면 0이 되기도 한다고. 알았지? 이해가 안 가. 근데 봐봐. 듣고 있냐? 쫓아오고 있어?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마일이잖아. 마일이면 합도 0이고 곱이 마일 나와야 돼. 이건 베타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마알파를 넣을 수 있잖아. 니네 이런 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맞잖아. 알파 제곱이 1 나와. 뭔 말이야? 저게 뭔 말? 답답하네. 베타에다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이 1 나오잖아. 알파는 1이거나 마일이잖아. 이 새끼는 무조건 얘하고 겹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새끼는 얘하고 겹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모양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해돼 안 돼? 미분 가능하면 두 개의 미분계수를 곱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만약에 0 되는 놈이 만약에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 0이 안 나오면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럴 때는 아까 이런 형태 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해돼? 그거 좀 이따 정리할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두 번째는 마일하고 1이 이거 연습시키, 우리 하나 유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외울 거야.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세 말 이해돼? 아이, 자, 여기. 재미없어. 자, 여기 마일하고 여기 1 이렇게 있는 케이스야. 아까는 음수일 때 해봤고 이제 뭐일 때 해본 거야? 양수일 때 해본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쨌든 식은 여기가 이제 무슨 파라고 하고 베타 이렇게 된 거지? 자, fx 귀찮아도 이거 봐야 돼. 이런 걸 연습시키려고 이거 잡은 거야. 얘가 그냥 베타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아까 그 식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 자, 1에서 미분계수 볼 거야. 함수값은 어차피 같고. 그러면 요거 빼고 대입하는 거야. 1마 알파, 1마 베타. 그러면 뭐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맞아? 베타가 1하고 마일 사이니까 이게 음수가 나와. 알파가 요거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일의 미분계수. 그러면 여기 얼마 되지? 얘 마일 되니까 마일 마알파 마일 마베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 아 뭐야 이거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맞지? 아 이거 풀 필요가 없지? 지금 왜 이거 풀지? 응? 미친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우리가 이런 팁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0하고 같아질 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 제 말 이해되지? 돼, 안 돼, 인마.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마이라고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마이라고 일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따라 대칭. 그래서 0에서 미분계수가 무조건 0이 돼. 알았어? 네. 알겠냐고. 자, 잘 봐. fx가 다항식이야. 자, 요 내용이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보통 이 함수를 자른단 말이야. 이 fx는 다항식인데 잘라. 어디 구간에서? 알파와 베타라는 구간에서 잘라. 알았어? 자르고 요 구간에서 저것처럼 아까 똑같아. 위에 식을 보면 요런 구조로 돼 있어. 마이너스 자릅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gx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써볼게. gx는 fx를 할 거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그냥 마일에서 어디, 뭐 이거 알파에서 어디 사이에서. 근데 이렇게 쓰면 얘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예를 하나 만들어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게. 오케이? 근데 여기 구간이 꼭 마일에서 1은 아니고 딴 거 해도 되니까 알파에서 어떻게 잡을 거야?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잡아. 2 간격으로. 그러니까 3 간격이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알겠니? 그 다음 G마다 무슨 그래프? 같은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요 간격이 3이면 3마다 같은 그래프를 줬겠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가 전 구간 미분 가능해. 지함수 미분 가능. 지금 저거하고 똑같은 조건이야? 구간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어디까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일단 가능해. 알았어?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f 무슨 파하고 요거 밑에다 적어야 되는데. 아니 귀찮아. f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하고 반드시 함수값이 뭐 해야 되고 미분계수가 뭐 해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알겠냐고. 근데 이때 그래서 여기 일반 다항식일 때는 그렇게 가는데 이게 무슨 다항식에 많이 주냐면 4차의 다항식을 많이 줘. 얘들아 알았어? 뭘 많이 준다고? 4차의 다항식을 많이 준다고.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나와버려? 0이 나와버려. 다시 얘가 0이면 얘도 0인 거야. 알았지? 알았지? 이거 너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잘 보면. 왜냐면 얘가 하나가 0이면 얘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0이 돼서 연속이 되는 거 이렇게 잘라서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가, 안 가?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 4차 함수는 무조건 이런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시험장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놓고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 이런 구조를 무조건 가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똑같이 가는 거야. 얘들 알았어? 알았지?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미분계수가 뭐인 게죠? 0인 게 이렇게 나오면 모양은 무조건 요 모양을 쫓아간다.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0이면 얘도 0이니까 이 간격 있는 거 다 0 돼야 돼. 알았지? 필기? 일반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4차 방식으로 제한할 거니까 이렇게 ax 4제곱 점점점 하고 단 a가 0보다 뭐 크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줄게. 양쪽 끝 f 알파와 그 사이에 있는 거 미분계수를 곱하면 얘는 항상 얼마가 된다? 0보다 작거나 뭐 할 수 있다? 이건 클 수는 없어. 무조건 0보다 작다가 나와. 아까 해봤지? 마이너스 거듭 제곱이 나와. 항상. 알았니? 이거 외우라고. 여기다 적어줄게. 결론. 이렇게 위에다 적어줄게. f 프라임 알파와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을 해도 돼. 2가 아니야. 알았지? 알겠냐고. 그 중간에 있는 알파 풀 1을 의미해. 얘들아 알았니? 고 미분계수는 항상 0보다 뭐야?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알파하고 요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알파가 나오고 여기 알파 플러스 2가 나오고 알파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때는 미분계수가 얘가 0이라서 0이 나와. 알았어?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렇게 나온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때 정보, 선생님 정보를 잘못 가르쳐 줬네. 정보를 잘못 가르쳤어. 쏘리. 에이씨, 미안. 잘못 가르쳤어. 적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놈이 0을 준다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 양 끝에 정보가 안 주고 가운데 정보 줘. 알파 플러스 1의 대칭점. 이해가 안 가? 네? 에? 에? 어? 예? 지금 보면 양 끝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요 알파 플러스 1의 중간에 대한 정보야. 얘가 0주지. 그럼 이 그래프는 요 케이스밖에 나올 수 없다고. 이게 알파고 알파 플러스 2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요런 케이스라고 얘가 무조건. 외우란 말이야. 알았지? 답답하네. 그래서 0이 아니면 2개 곱해서 무조건 음수고 0이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건 외워야 돼. 중간에 만약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는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 요 미분계수를 곱하면 0보다 작다가 나와 무조건. 요게 0이면 0이 나오는 거. 이게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 예? 네? 플러스 1이라니 뭐가? F 프라임 알파가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알파 플러스 2 아닌가?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알파 플러스 1인데 왜? 처음에 주어진 게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그게 아니라고.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정보가 얘를 준 거라고. 그래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틀리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요 중간에 있는 정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네. 걔 정보를 준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그 정보를 주면 모양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 가냐고. 방금 전에 증명해 준 거야 그게. 여기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알파 플러스 1이야. 알파와 알파 플러스 사이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근데 딱 그것에 정확히 그냥 사이가 아니라 뭐야? 따라 중점. 중점에 대한 미분계수 0주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요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 방금 전에 증명해 줬잖아. 저게 계속 이상한 소리 해. 건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중점이 미분계수 0이면 양 사이드 자동방 0 된다고.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무슨. 이거는 증명하기 되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외웁니다. 알았어? 알겠냐고. 에? 같이 한다 진짜.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F1하고 F-1하고 누구 할 수 있어? F1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미분 가능하려면 -1에서 미분계수와 1에서 미분계수 같은 걸 이것도 이해가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딱 중점이 0에서 미분계수 내가 0이란 걸 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우리말은 딱 나오면 얘는 요 케이스를 얘기한다는 걸 외우란 말이야, 내 말은. 이걸 안 외우면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가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돼? 이해가? (2분의 1의) 미분계수 0이면 의미가 없어. 이 중점이 0이면 요 구조가 생긴다. 이거 외우래. 아까 증명했잖아, 내가. 알파, 베타로 놓고 해봤더니. 아까 해봤더니 이렇게 됐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지? 저기요? 이해 안 가요? 가요? 가, 안 가? 엄청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라고. 그래서 기억, 니은. 그래서 미분계수가 니은번은 미분 가능하면 니은 케이스. 저기 딱 이 0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따라 중점. 마일과 1의 무슨 점이야? 중점이야, 중점. 중점이 얘가 만약에 0이어버리면 이게 0이 나올 수 있어. 알았지? 그러면서 전체 0이 돼. -1에서 미분계수도 0, 1의 미분계수도 0이 돼. 중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디귿은 실수 전체 미분근에서 1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그럼 이래 얘기야. 이게 미분 가능해지려면, 아까 말했잖아? 여기에 두 개를 잡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때 미분계수는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양수가 잡으려면 요렇게 양수를 잡아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고 여기 얼마라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붙이는 함수라고. 이해가 안 가? 그럼 요 왼쪽도 그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붙여왔던 거야. 여기서 이렇게 계속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마일의 왼쪽에 미분계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마이너스 더럽게 많이 생기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디귿은 그냥 그래서 맞는 거라고. 이 문제의 디귿이 핵심이 아니야. 우리 핵심은 뭐라고? 다시 어떤 4차 함수를 잘라서 식에 이렇게 줘. 알았지? 그리고 나서 그 양 경계의 중점을 하나 잡을 거야. 그 중점에서 미분계수 0 주잖아. 그럼 저 모양은 좌우 대칭꼴의 그림을 반드시 갖게 돼. 이건 외우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가 안 가? 새끼들. 자, 165번. 이 165번이 지난번 쌤이 얘기한 거야, 얘들아. 여기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 봐. 어디 부분만 관찰할 거야? 여기 보여? 양의 실수인데 모든이야, 모든. 특정한 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3차 함수 그릴 수 있지. 삼중근 가죠. 0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 높이가 얼마야? 얘가 없으면 삼중근 같잖아, 그지? 요거는 지수 A의 n제곱근 할 때도 많이 그렸던 그림 아니야. 아이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던 거잖아, 맞지? 이렇게 n제곱근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실근 개수가 무조건 한 개, 두 개, 한 개, 빵 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 그림이니까. 근데 그것을 y축 이렇게 생긴 건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여기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서 올라간 거라고. 이해돼 안 돼? 근데 요 값을 봤더니 x절편이 1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릴 수 있잖아. 이게 오리진이 여기 딱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해갔어? 이해가지? 건이. 근데 얘를 볼게. 얘는 6x 마육이야. 어디 지나? 여길 지나. 그 다음에 얼마가 돼? 6x 마육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내려간 여기 마육이 이렇게 나올 거야. 눈높이 맞춰서 그렸더니 이러면 팔 아픈데 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마이고 여기가 1 이렇게 생긴 거. 팔 더럽게 아픈데 여기 마유 하고 여기가 1을 지난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이 1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이게 항상 양수에서 성립하면 이 그림이 이 그림보다 반드시 뭐야? 위쪽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핵심이야. 우리가 이런 걸 이제부터 연습하는 거지. fx가 gx보다 항상 성립한대. 뭐가 성립한다고? 무슨 성립? 근데 알파 있는 게 두 개가 뭐해진다고? 같아졌다고.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말이야? 두 곡선이 뭐하고 있어? 어디에서? 알파에서 반드시 접하고 있어야 이 y는 fx가 gx보다 위쪽에 그려진 거죠. 알파에서 만나긴 하지만 역전이 되진 않아.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뭐 하다는 주장이야? 접한다는 주장이라고. 우리가 근데 이것을 다항식 영역까지 끌고 가면 빼기 함수를 만들면 바로 x 빼기 알파 제곱의 인수를 가지게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식으로 따지면. 다시 이제부터 무슨 식이 줄 거야? 부동식이 줄 거야. 그런데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잠깐 만나? 알파에서 만나? 어떻게 만나? 접하면서 만나야 돼. 왜냐면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걸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 함수로 볼 수 있어. h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때 h 알파가 0이 되었다. 그럼 이 h 함수는 x축에 알파를 만나긴 하는데 튕겨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본 거. 빼기 함수 자체가. 근데 그 자체가 그냥 그래프 자체로 해석을 하면 두 개가 접한다 그런 뜻이야.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빼기 함수를 만들면 우리가 h 함수를 fx 빼기 얼마로 만들면 gx로 만들면 요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림상으로는 결국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라고?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같은 의미라고. 필기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그때 정수 갖고 요런 문제가 있었지. 정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래서 접하는 게 아니라고. 정수일 때는. 정수 단위가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정수가 건너뛰면서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접선을 떠올리면 안 돼. 얘가 통과하면서 여기만 지나가기만 하면 돼. 접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실수일 때와 완전 다르다고. 실수일 때는 무조건 뭐야? 만나는 순간 뭐가 생겨? 접점 이렇게 돼야 된다. 만나는 순간.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자, 봐봐. 다시 봐. 얘를 딱 보는 순간 절편이 당연히 이거 절편을 찾겠지. 그래서 쉬운 걸 줬잖아. 1로 보면 0 되고 이것도 1로 보면 0 되지. 따라서 1에서 뭐 하고 있어? 만나고 있지. 근데 만나는데 어떻게 해? 항상 성립을 놓치면 안 돼. 부동식이 있지. 그럼 얘하고 얘는 뭐 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주장이 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럼 확인해 봐야지. 하고 확인해 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세제곱 마이너스 2하고 y는 얼마야? 6x 마이너스 6하고
이래서 접하는지 확인하자고.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야? 6x 제곱이잖아. 얘 미분 얼마야? 이러면 똑같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이, 건이 진짜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왜 그래 갑자기 또. 담배 한 대 줘? 어? 안 돼 이거 베이프에서 입 대고 빨아야 돼서 못 줘. 해롱거리고 있어.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에 그래서 이 fx를 맞추는 거야. fx는 지금 무슨 식이라는 사실을 알아. 방식.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해? 뭘 0가 x좌표? x좌표가 이건 x좌표다. 아유 0, 마삼이니까 여기 마삼에서 출발해야 돼. 잘 들어! 저기 차례. 저기 차! 요 개미허리 같은 데로 뚫고 지나가야 돼. 이 곡선이. 왜냐면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 해야 돼? 접해야 된다고. 이제 알겠어? 그럼 이게 직선일 수 있냐고. 이미 1,0에서 접선은 얘가 확보됐잖아. 또 다른 접선이 얘를 지나갈 수 없지. 얘는 이렇게 관통하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얘보다 작은 놈이 나와. 얘보다 큰 놈이 나와야 돼. 따라서 1차는 뭐야? 1차는 뭐가 돼? 탈락이 되는 거야 그냥 1차는. 이해돼 안 돼? 됐어? 아이 여기가 3에 마3에서 출발하면 이미 기울기가 이거보다 작아지잖아. 사이를 뚫고 가 1차 안 돼. 아 그래서 뭐가 돼야 되겠다. 곡선이어야 되겠다 이런 거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게 몇 차 함수 떠올릴 수 있어? 2차 함수 떠올릴 수 있어. 이 중간에 가면 이렇게 사이에 잘하면 갈 것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 아 든다고 해봤죠. 아 진짜 답답하네. 근데 2차는 보자마자 탈락이야. 건이 집중 안 한다 진짜. 건이가 괜찮아? 선생님 너무 몰아붙여서 화가 나? 그러지 않아. 계속 몰아붙일게. 야 이씨 정신 안 차려? 자 이거는 보자마자가 틀렸어. 만일에 잘 들어. 그래서 이런 팁들을 정리해 주려고 그래 이 문제 갖고. 이씨. 자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와 접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갔어. 여기 곡선 밖에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릴 거야. 접선을 먼저 그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꼭 대칭 구조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 접선. 그래서 축이 여기에서 접하고 이렇게 가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쳐. 알겠냐? 알겠니? 극선의 방정식 있는데 이거는 필요도 없고. 잘 보시오. 플리즈. 내가 부탁해야 되니? 미친 거 아니야?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ax의 제곱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간격이 잘 봐.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무슨 기함수를 만들 수 있어? 빼기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접점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함수값의 차를 잘 봐야 돼. 알았어? 함수값의 차를 보고 우리는 요 L의 길이야. 왜냐면 빼기함수를 만들면 여기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접해 있어. 근데 얘가 접점을 빼기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하는 과정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간격이 곧 밑으로 두 개를 합쳐놓고 풀 건데 일단은 요 밑에다가 좀 떨어뜨려서 해볼게. 자, 빼기함수 만드는 건 이제 좀 익숙해졌겠지? 그래서 여기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똑같이 가. 안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가 접점. 이렇게 똑같이 돼. 자, 이때 중요한 게 요 어디냐면 요 라인이야, 요 라인. 여기를 그면 여기. 여기 간격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그 간격이 요 간격이야. 알았냐? 이 간격이 곧 이 간격이라고.
이 건이가 엊그제 와서 질문했던 거잖아. 그냥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을 잘 봐야 돼. 이 간격은 여기는 이 길이를 보면 안 돼. 이 간격을 보는 거야. 이 간격. 알았지? 이거 관계가 있지. 여기 값에 무슨 곱하고 제곱하고 2차항계에서 누굴 곱하면 A를 곱하면 얘가 같아져. 그러니까 여기가 L로 이렇게 놓으면 이 관계가 똑같이 얼마가 된다? A의 L의 제곱, A의 L의 제곱. 요 간격이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바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심지어 접점도 나와. 그러니까 봐봐. 요 간격이 L이면 잘 봐. 딴 데 보면 안 돼. 요걸 기준해서 요 간격이 L이면 여기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지면 A의 L제곱으로 나타나. 이 차이가. 이번에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빼기 함수를 이렇게 내리면 이게 접점이잖아. 이 접점도 여전히 좌우 무슨 층 돼야 돼? 대칭되고. 이해도 안 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은 요 차이는 이쪽으로 이 접점으로 봐서 여기를 보나 이 접점에서 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요거를 이용해서 산수 없이 답을 처리합니다. 잘 봐. 요거를 조금만 확대해 줄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문제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을 재활용해서 나온다고. 알았니? 이건 약간 과장해서 그릴 테니까 잘 봐. 과장해서 좀 그릴게. 여기 이래서 이렇게 접해 있는 요런 형태가 있어. 됐지? 지금 여기는 마 2고 얘는 얼마야? 마 6이다. 자, 집중. 여기가 얼마? 마 3인데 직선은 또 다른 직선을 그을 수 없어요. 탈락. 이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 돼? 접점이 되지.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요 곡선 밖의 점과 그 접선과의 요 차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이 차가 마3이고 마6이니까 이 차이가 얼마 돼? 3이 되지. 그럼 요 차이를 봐야 돼. 이 차이는 얘가 얼마 돼? 모순. 최후차항계수가 지금 뭐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1 되잖아. 1 되잖아.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얼마가 되려면 3이 되려면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해가지? 이 차이가 지금 얼마나? 3. 이 차이가 근데 얼마야? 근데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얼마라고 줬어?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1이니까 제곱해봐자 1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Oh my gosh. 이 직선하고 접하려면 여기가 만약에 뭐라면 그림으로 바로 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기가 얼마라면 마 5에서 출발했다면 이 참수는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 차이가 1이니까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스타트가 마5가 아니라 마3에서 틀린 거야. 접할 수 없다. 이걸 여태까지 다 식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럼 몇 차도 탈락이야. 1차, 2차 다 탈락. 그럼 답은 4차는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왜냐면 무한으로 가면 4차가 2기니까 뚫고 나가잖아. 답이야. 그래서 이 fx는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자, 오늘 배운 거야. 접선이 나와 있지. 접선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빼기 함수를 만들어도 돼. 저 직선식이 얼마야? 6x-6이지. 이게 접선이야. 따라서 어디에서 접해? 1에서 접해서 x-1의 몇 제곱? 제곱을 x 풀 k로 미정계수를 하나로 두고 출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랬어? 마3. 따라서 상수항이 마3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림과 식을 동시에 쓰면 엄청난 속도로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에다 넘기면 6x 풀 6x 마6이 되지. 자, 우리 반 최종입니다. 정신 조금만 차려봐. 여태까지 빼기 함수 만들었지. 근데 빼기 함수 만드는데 넘길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우리 반 다른 애들 얘 줬지. 보자마자 fx식을 다이렉트로 쓴다. fx는 어디에서 접해? x-1의 제곱을 접해. 맞지? 그리고 딴 건 잘 모르겠어 일단. 근데 누구 위에 있어? 6x. 이렇게 이 직선을 타고 접한다고 다이렉트로 쓴다 이제부터. 이 오른쪽에 접선의 식을 그냥 써 이제부터. 알았어?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야. 이해가 안 가? 이제부터 무슨 식을 써? 외워! 접선의 식 위에 요 식을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푸는 거야. 넘겨서 넘기는 과정이. 실제로 이 직선을 이 곡선 3차식이 타고 다니는 거야. 알았어? 내 말 이해돼? 넘겨봐. 빼기 함수 똑같이 나오잖아. 이러면 한 줄로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이 훈련을 하라고. 근데 영의함수가 상수항이 얼마 나와야 돼? 마3. 그럼 여기 상수항, 이거 0 넣으면 1이지. 0 넣으면 뭐 나와? K 나오지. 그러니까 K 마이너스 얼마가? 여기 얼마 나온다고? 마3 이렇게 나온다며. 따라서 K는 얼마? 끝. 이렇게 해서 fx를 단 몇 초 만에 찾는 거야.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 알았지? 이해돼? 자, 뭐가 있나 볼게. 다시. 첫 번째. 무슨 등식 나왔어? 아이씨. 여기. 근데 뭐야? 따라 항상 성립. 부등식 나와서 항상 성립해. 근데 보통 이럴 때 등호가 있으면 떠 있겠냐? 니네가 정신병자야? 수능을 내는데? 떠 있는 놈이 아니지. 뭐야? 교점이 발생할 거야. 그 교점을 찾아. 교점을 찾으면 뭐가 돼? 그게 반드시 뭐가 돼? 접점이기도 해. 내 말이 이해돼 안 돼? 교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고? 접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만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거 1에서 만나네. 3차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만. 바로 푸는 거야. 그리고 0에 대해서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든 문제예요. 9월 모평이잖아. 교수가 만든 거야. 이거 다시 재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 재활용을 지금 저희 15년대에 나왔던 건데 2년 전 수능에 쟤를 뭐로 바꾼 거야? 정수로 바꾼 거야. 접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이해돼? 마3에서 스타트 하는 거야. 직선. 당연히 기울기가 작아진 거 뚫고 가. 탈락? 다시 말하면 직선도 접할 수 없어.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마3에서 출발하는 다항식 중에 얘도 여기에 접하려면 무슨 선일 수밖에 없어? 곡선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1차는 처음부터 탈락시키고 2차를 본다. 2차를 준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 뭐 한다는 주장이야? 접한다는 주장이지. 그런데 우리가 접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곡선 받기 전까지의 요 거리를 무조건 체크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요게 반드시 뭐로 나와야 돼? 1의 제곱, a 곱하기 l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고차항에서 1이다 보니 마3은 접하는 곡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몇 차라는 거야? 3차인데 이놈의 3차는 최고차항은 1인데 이거하고 접하잖아. 따라서 접선을 타고 가니까 보자마자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x 플러스 k가 되고 저 접선이 아니까 그냥 식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을 써서 k만 결정해서 나머지 최종 답을 정리하는 거라고. 센 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런 게 이제 실력인 거야. 여태까지 이거를 다 3차식을 구한다고 해서 니네가 어떻게 놓는지 알아? x세제곱, ax제곱, bx, 풀C로 놓고 조건 3개를 무조건 찾아. 접하니까 함수값 같다, 미분계수 같다, 영의함수값 마3, 연립으로 풀어.
그러고 나 답 처리. 이렇게 풀었던 거야, 이게. 알았어? 이런 게 몇 개 쌓이잖아. 그러면 1분에 풀 거 한 15분에 풀어, 니들.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반드시 이 방식으로 이 문제 연습해둬야 된다. 잠깐만 쉬었다 하자. 뭐 쉴 것도 없는데 쉬지 말까, 그냥?